네, 안녕하세요. 제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 좀 현장이라기보다, 작업을 할 때 쓸 수 있는, 좀 노하우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팁이라는 걸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요. 뭐 이제 뭐 광고사도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디자인 뭐 하시는 분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처럼 이렇게 이제 뭐 무슨 사이즈의 글자를 넣고 막 이렇게 꾸미고 해서 작업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작업을 한 다음에 우측으로 이렇게 이제 우측이 아니죠. 인쇄소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럼 인쇄소에서 전화가 오죠. 고객님, 사장님, 뭐뭐님 이렇게 하면서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폰트가 곡선 처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폰트가 없습니다. 즉, 이 제아 클래스라는 작업물이 나눔 스퀘어라는 글씨로 작업이 됐는데 인쇄소에서는 나눔 스퀘어라는 글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폰트가 없어서 이 폰트가 제대로 출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폰트를 곡선 처리를 해주십시오. 곡선 처리해서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이유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글씨가 내 컴퓨터에 있어요. 내 컴퓨터는 있지만 출력을 하는 뭐 공장에 있는 컴퓨터라든가 출력소에서는 이 폰트가 없기 때문에 폰트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폰트가 없기 때문에 작업자한테 곡선 처리를 해서 보내주십시오 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이 곡선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다 지우고 이거 지우고 이것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아 클래스라는 글씨는 나눔 스퀘어 뭐 이게 볼드체 이렇게 이제 작업이 된 거예요. 얘를 선택을 해서 제가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이쪽으로 보낼게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그죠? 얘를 곡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거를 선택을 하고 오브젝트에서 여기 보시면 Convert to Curve라고 있습니다. 이 커브는 그 직진, 코너, 우측으로 코너, 이런 코너의 곡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직선과 곡선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글자를 도형으로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글자를 모양으로 바꾼다. 글자를 모양으로 바뀌게 곡선 처리를 한다라는 뜻인데, 여기를 컨트롤 Q를 눌러서 여기 메뉴 선택하셔도 됩니다. 여기를 선택해서 눌러보시면 얘는 더 이상의 글자가 아닙니다. 즉 펜툴로 이렇게 그려진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막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더 이상의 글자 수정도 안 되고 글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눈에는 글자지만 사실 도형인 거죠. 이렇게 글자처럼 생긴 도형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더 이상 글자 수정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떤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쇄소로 이렇게 보내면 이거는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쇄소에 글자 폰트나 이 아까 방금 사용했던 나눔 스퀘어 이 폰트가 없더라도 얘를 인식을 글자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보내더라도 이거는 글자가 아닌 도형으로 그냥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냥 펜툴로 그려진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곡선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곡선 처리하는 거를 이제 배웠어요. 그죠? 그럼 제가 몇 가지를 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해주세요. 요즘에 구독자가 안 늘어요. 근데 구독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댓글 달아주세요. 라고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폰트를 제가 좀 바꿔볼게요. 여기는 궁서체로 하고, 여기는 도연체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로고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고는 제가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일부러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색상을 여기는 뭐 빨강색, 여기는 파랑색, 여기 파랑색, 여기는 초록색,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로고를 만듭니다. 여러분들 이거 로고는 그냥 제가 임으로 만든 거니까 뭐 안 이쁘네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로고를 만들었어요. 네, 이 정도 뭐 대충 만들게요. 자, 로고를 만들고 컨트롤 G 눌러서 그룹을 해주고 여기다가 일단 하나 두고 제가 여기다가 이거는 로고에 로고체, 로고체라고 그냥 넣을게요. 로고체라고. 로고체라고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로고 글씨 이렇게 하겠습니다. 로고 글씨. 그리고 나서 이 로고 글씨는 이렇게 로고랑 같이 이 앞에 그려지는 로고랑 같이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그러면 이 글씨는 이 로고랑 같이 들어있는 그룹에 있는 글씨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묶여 있으니까. 그룹을 해제하면 이렇게 따로 움직일 수 있지만 그룹을 묶어주면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아마 선택을 하면 같이 움직이겠죠? 네,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하고, 이게 제가 이 글씨를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궁서체로 바꾸겠습니다. 궁서체로 바꾸고 여기는 글씨를 나눔 스퀘어체 요걸로 그냥 바꿀게요. 자, 그리고 이 로고 글씨체 궁서체인 거를 다시 그룹으로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다 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인쇄소에 보내기 위해서 곡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곡선 처리를 하는 방법은 클릭을 해서 컨트롤 Q, 클릭해서 컨트롤 Q, 컨트롤 Q 이렇게 눌러서 하셔도 돼요. 네,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개 안 되는 거는 컨트롤 Q를 눌러서 충분히 작업이 가능합니다. 선택을 해도 몇 개 안 되니까.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그룹의 안에 있는 어떤 객체를 선택을 할 때는 그룹을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룹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안에 있는 것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룹인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이 로고를 클릭하면 로고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룹 해제하지 않고. 그래서 이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로고 글씨를 클릭을 한 다음에 컨트롤 Q를 누르면 곡선 처리가 되고 그룹은 살아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일단 배웠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문서에, 이 작업물에 글씨가 몇 개 있으며 어떤 글씨체를 사용을 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파일 눌러서 도큐멘트 프로퍼티, 여기 보시면 여기가 보통 그 문서 정보나 문서 등록 정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 아래로 내려보시면 텍스트 스테이트라고 해가지고 글자의 상황, 글자의 상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보시면 4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4라고 되어 있는 거는 글씨가 제약 클래스 작업물, 구독해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로고 글씨 총 해서 4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글씨에 사용된, 이 문서에 사용된 글자체, 폰트는 궁서체, 나눔 스퀘어체, 배달의 민족, 도연체가 사용됐다라는 문서의 글자 정보들입니다. 글씨, 텍스트 정보들이죠. 자, 그러면 곡선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약 클래스를 구독해주세요를 댓글을 달아주세요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누르고 Q를 눌러주시면 전부 다 곡선 처리가 동시에 됩니다. 물론 하나만 선택해서 컨트롤 Q 누르면 곡선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런데 로고 글씨체는 제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파일 누르고 도큐멘트 프로퍼티를 눌러주시면 마찬가지로 텍스트 정보에서 한 개의 글자가 있으며 궁서체가 아직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얘가 아직 있으니까. 그럼 제가 얘도 컨트롤 눌러서 클릭해서 컨트롤 Q로 해서 곡선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텍스트는 곡선 처리를 한 상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파일 눌러서 도큐멘터에서 프로퍼티 눌러보시면 텍스트 스테이스에 no text object this is in this document에 나오죠. 즉 이 문서에는 오브젝트, 즉 글자의 오브젝트가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이나 인쇄소에 보낼 때, 출력소에 보낼 때 이렇게 아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야 모든 텍스트를 곡선 처리를 한 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보내셔야 돼요. 자, 닫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원 상태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얘들은 아직 다 글자로 나오죠. 글자로 나오면 여기가 폰트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얘를 곡선 처리를 해버리면 얘는 더 이상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정보가 뜨지 않습니다. 글자 정보가.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작업물을 이렇게 하나 더 빨간색으로, 여기는 한 빨간색으로 해놓겠습니다. 여기다가 숨은 글씨, 숨은 텍스트라고 할게요. 이게 뭐 흰색이라고 될 수도 있겠죠. 뭐 흰색인데, 흰색을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못 알아보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 정도 빨간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제가 이렇게 할게요. 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눈에는 글씨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뭐 글씨가 작업을 하다 보면 그림이나 이미지 밑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도형하고 같이 묶여서 있을 경우도 있어가지고 내가 텍스트를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있어요. 찾을 수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너무 글씨를 많이 쓰다 보면 어디에 내 글씨를 넣어놨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도형이 예를 들어 글씨를 덮어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잊어버린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아까 여기 잠깐 숨겨놨죠? 숨은 텍스트. 네, 여기 없다라고 칠게요.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고 칠 때요. 이랬을 때 에디트 눌러서 셀렉트 올 해서 텍스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 문서에 있는 모든 텍스트는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것도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즉 선택이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텍스트는 이 기능으로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고 글씨 안에 있는 이 그룹 안에 있는 로고 글씨는 Edit, Select All 텍스트에서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됐으니까 제가 Ctrl Q를 눌러서 전부 다 했지만 얘는 선택이 안 됐기 때문에 에디트 여기 파일 가서 도큐멘트 프로퍼티 가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한 개의 글씨가 살아 있어요. 한 개의 글씨가 살아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전단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 하다 보니까 로고가 요만큼이 들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요만큼이. 근데 얘를 그룹으로 지어준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도 그룹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했던 여기 에디트에서 셀렉트 올에서 텍스트를 선택하면 여기 제가 요거 안 해놨구나. 요걸 다시 제가 곡선 처리되어 있으니까 다시 뒤로 돌려서 여기 보시고 요렇게 해볼게요. 얘들은 아직 글씨예요. 제가 방금 곡선 처리하는 바람에 여기서 요렇게 넣을게요. 요만큼 들어갔다고 칠게요. 아주 작게. 자, 요건 전단지라고 치겠습니다. 전단지가 됐든 뭐 포스터가 됐든, 자, 여기는 아직 글씨죠. 자, 이 상태에서 에디트 눌러서 셀렉트 올에서 텍스트 선택하면 마찬가지로 여기 로고 글씨와 여기 로고 글씨는 선택이 안 돼요. 왜? 그룹으로 묶여 있는 그 안에 있는 글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곡선 처리를 아무리 했는데 도대체 어디에 글씨가 남아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곡선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얘도 됐고 얘도 클릭하니까 된 것 같고 얘도 클릭하니까 된 것 같은데
못 찾는 거죠. 이랬을 때 찾는 세 번째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물론 선택이 되겠죠. 얘는 그룹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자, 이랬을 때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를 일단 글씨로 복귀했죠. 자, 이게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서 에디트에 가서 여기 find replace 있죠. 여기에서 find object control F 여기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find wizard라고 해가지고 찾기 마법사가 나와요. 이 상태에서 next를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텍스트 있어요. 텍스트 여기서 상위 폴더 여기 부분 체크해 주세요. 체크해 주시고 next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그냥 next 누르시면 됩니다. next 눌러주시고 finish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텍스트를 한 개 한 개씩 다음 찾기가 아니라 모두 find all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창이 떠요. 이 창이 뜨는데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one more 즉 한 개 이상의 오브젝트가 그룹에 같이 묶여 있다.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하려면 그룹을 해제하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텍스트 글자를 선택을 하고 싶은데 그 글자를 찾았더니 그룹에 묶여 있더라.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없으니까 그룹을 해제하고 선택을 하겠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yes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글씨도 이렇게 선택이 되기 때문에 Ctrl Q를 누르면 모두 다 곡선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 로고 글씨가 곡선 처리는 됐지만 로고랑 풀렸죠. 그룹이 얘랑 풀렸잖아요. 여기도 풀렸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로고 안에 있는 글씨도 선택을 해서 곡선 처리를 할 수 있지만 그룹은 해제된다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텍스트를 선택을 해가지고 곡선 처리를 할 수는 있지만 그룹이 해제되기 때문에 어떤 작업을 하다가 내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룹으로 묶여놨던 건데 곡선 처리를 하기 위해서 얘를 곡선 처리를 했지만 그룹이 해제돼 버렸기 때문에 마우스로 드래그 했을 때 이렇게 걸려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네,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글씨도 이렇게 글씨잖아요. 지금 다시 이제 컨트롤 Z 눌렀으니까 여기 글씨체, 여기도 글씨체, 여기 글씨체. 그러면 글씨끼리 이렇게 묶여있는 그룹은 여기는 지금 글씨는 글씨예요. 근데 글씨는 그룹으로 묶였어요. 이거는 도형하고 글씨가 묶였지만 어떤 모양하고 글씨가 묶였지만 얘는 글씨끼리 묶였어요.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그룹 되어져 있는 글씨는 선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인데 이거는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방법을 쓰지 않고 원래 했던 에디트에서 셀렉트 올에서 텍스트를 선택을 하셔도 여기 부분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글씨가 도형이랑 같이 묶여 있는 거는 방금 에디트 셀렉트 올 텍스트에서 선택이 안 되지만 글씨끼리 묶여 있는 거는 이 기능으로 선택이 됩니다. 하지만 아까처럼 이렇게 작게 되어 있는 도형하고 묶여 있는 글씨 같은 경우는 이 방법으로 선택이 안 되니까 컨트롤 어디요? 여기 파인드 컨트롤 F죠. 컨트롤 F 파인드 오브젝트 여기 선택을 해서 넥스트 텍스트를 찾겠다. 넥스트 피니시 그리고 find all 선택을 하시면 그룹에 묶여 있는 글씨가 있는데 그 그룹에 묶여 있는 글씨를 선택을 하고 싶으면 그룹을 해제해야 된다. 그룹 해제하고 글씨를 선택을 하겠느냐? yes 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룹은 해제되니까
그 부분도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파일 누르고 도큐멘트 프로퍼티 눌러주시면 이렇게 모든 텍스트가 없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편리함도 있지만 또 주의사항도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텍스트를 선택하는 방법과 이 텍스트를 이렇게 조율하는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조금 길었는데 제가 이런 앞뒤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 하시거나 어려울 수 있어서 이 방법을 써서 곡선 처리를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또 실수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댓글, 칭찬, 구독해 주세요. 많이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